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방금 2000조 부도 터졌다. 5대 은행 금융대란 초비상.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1064조 원, 중소기업이 1000조 원, 대기업이 500조 원, 무려 2500조 대출과 부도가 터졌습니다. 자영업자는 71%, 다중채무자가 문제이며 중소기업은 부도가 난 1745곳이 화근이고 대기업은 부실기업과 좀비기업이 원흉입니다. 이에 따라 이금융권은 물론이고 5대 금융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적금 중에서 1454조가 보호받지 못하고 날리는 금액들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방금 2000조 파산했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뭐 지금 2000조 말이 그렇지. 요즘 빚도 못 갚고 난립니다. 난리. 5대 은행 금융대란 초비상 이 빚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깜짝 놀라고 있네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자, 자영업 대출 1064조 미친 거 아니나요? 1064조를 대출받았어요. 사상 최대, 압도적 최대예요. 빚내서 빚 갚기. 너무 대출을 팍팍 해준 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자, 자영업 파산 대출 1064조, 연체액 18조, 다중채무자가 무려 71%입니다. 다중채무자가 뭐냐? 3곳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저거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예요. 71%. 자영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다중채무예요. 어떻게 1064조? 자영업자 대출 2020년에 803조였어요. 그게 24년에 1064조로 1000단위가 넘어갔고요.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상환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연장도 해주고 있고, 내수 지금 회복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영업 문제. 자, 채무, 사금융 피해 엄청나게 우려되죠.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이미 이 정도까지 맥심이 차버렸기 때문에. 자영업 파산 무려 연체액이 18조예요. 여러분들 1000억 다음에 1조 다음에 10조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자영업자 연체율 2020년 4.5조밖에 안 됐던 게 이게 보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24년 4년 만에 4배 이상. 뭐예요? 18.1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추심 유보. 아예 추심을 유보했고요. 연체 이자까지도 면제해준다. 이제 그렇게 지금 왜냐면 다 파산하고 잘못했다면 금융 불안으로 번질까봐 소상공인 매출 늘 수 있도록 소비진작책이 지금 절실한데, 이게 지금 내수가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 자영업 때문에 자영업이 잘 어렵다라는 얘기는 내수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다중채무자 자영업 71%는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걸 다중채무자라고 하고, 연체율 3년 내 0.56%에서 와 1.85%, 3.3배나 급증했습니다. 연체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위험 연체율은 10%를 초과했어요. 대출 잔액 753조. 코로나 이후 급증해갖고 악성 채무자가 늘어났다. 여기 보시면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 생계비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2020년 말 803조에서 쭉 늘어나가지고 갈수록 늘어나서 1064조 4천억.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체 4조부터 시작해서 18조. 이거 지금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빨간색 취약. 지금 3%밖에 안 됐던 게 10%를 넘어섰고요. 보통은 평균은 한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채무주동 신청자 수 추이.
채무 조정을 한다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자꾸 빚이 쌓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12만에서 17만까지 쭉 늘어났고요. 특히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 먹고 사는 거 갖고 쩔쩔매는 그런 연체율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파산, 자영업도 자영업인데 중소기업도 천조가 터졌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하죠. 물론 겹치는 것도 잠깐 있을 거예요. 자영업하고. 파산 1745곳이고 환율 쇼크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부실률, 회수율도 되지가 않고 있고요. 어떻게 1745곳, 와, 문 닫는 중소기업 올 파산 신청 1745곳, 정말 역대급 최대입니다. 전년 동기 15.64%나 증가했고요. 올 말에 1900건 정도로, 이게 작년 말이에요. 1900건 정도로 예상이 지금 됐어요. 고금리, 고물가, 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환율 쇼크, 파산 1486까지 찍었잖아요. 다행히 지금 1400, 지금 이제 40 왔다 갔다 하는데 1300대로 빨리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중소기업 대출 1천조 원, 파산 역대 최다. 기업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제한, 고금리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와, 정말 환율에다가 고금리에다가 죽어라 합니다. 부실률, 회수율, 중소기업 부실률이 3.78이었는데 4.18, 역대급이고, 돈은 또 회수가 안 돼요. 원래 20.4나 회수를 했는데 10.1%로 확 줄었어요. 살아남는 기업 이자 보상 배율이 42.3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 보세요. 자, 원래 15년도에 5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0조, 998, 1000조. 이미 1000조를 돌파했겠죠, 이제. 이건 10월 기준이니까. 5대 은행, 중소기업, 개인사업 대출 잔액 월별 증감 추이를 봤더니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왜냐? 이제 대출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합법이든 불법이든 고금리 아마 사채 손댈 가능성이 높겠죠. 늘어나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 파산 되는 거 보세요. 지금 539, 2014년에 1600개, 2024년 아마 끝나면은 이것도 역시 700~800개까지 늘어나요. 와, 너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부실률, 회수율. 지금 회수는 안 되고 있어요. 20%가 됐던 게 10%. 부실은 3.7이 4.16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대기업으로. 지금 그러면 대기업이 돈 단위가 크니까 더 빚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일 가난한 사람들인 자영업이 제일 빚이 많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많고요. 1000조 이제 넘었으니까.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뭐 대기업이 우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시면 부도위기 대기업 작년 2개밖에 없었는데 7개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대기업 부도 터졌다. 자, 위험평가. 금감원 정기 신용평가 24년 아주 많이 악화된 걸로 나와 있고, 채권 은행들이 실시한 위험평가를 선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부실기업 워크아웃, 회생. 이게 개인 자영업자라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워크아웃, 회생이. 그냥 거기서 게임 끝난 거지. 아웃이지. 대기업 이런 제도 저는 필요는 한데 남발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 화딱지 납니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좀 있으면 좀비 기업 나오거든요. 한계 기업. 이거 정상화 조치를 취하려고 돈을 쏟아붓는 거죠. 자, 부실기업, 부도위기 대기업이 작년에 2개밖에 없었는데 7개로 급증. 전체 부실증후 기업 CD 등급이 안 좋은 거예요. A, B까지가 안정적이고 CD는 안 좋은 건데 무려 230개예요. 그것도 대기업이. D등급은 회생 단계로 사실상 부도라고 보시면 돼요. 부도. 130개는 C등급으로 워크아웃, 부도에서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 이거 지금 좋은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도 기업, 부도 위기 기업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100개 합쳐갖고 230개인데 잠재부실. 자, 대기업 52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대요. 대기업 중에서 52곳이 이자도 못 내. 그럼 못 놔둬야 하잖아요. 자꾸 빚만 쌓이잖아요. 언제 잘 뛸 줄 누가 알아요. 경제도 안 좋은데. 그거를 자꾸 국민의 세금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찝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SK온, 하나솔루션, 호텔 롯데, 롯데케미칼, 태영건설, HJ중공업. 뭐합니까 지금?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그냥 망하면 그냥 즉각. 물론 회생제도가 있지만은 지원을 막 팍팍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닌 것들은 그냥 부도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달러 최고치, 금융권 위험 수위. 그러면 이제 왜 대기업이 힘든지 지표를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자, 대기업에 C등급, D등급 나와 있죠. 중소기업도 나와 있고. 자,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아주 지금 불량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업 규모별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좀비 기업은 대기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기업들을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라고 쓰지를 않아요. 망할 회사 문 닫게 해야 하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파장이 생길까봐. 자, 14년 대기업 179. 주로 대기업이 해당된다고 했어요. 개수는 중소기업이 많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1896. 자, 대기업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몇 배로 늘어났죠. 최근 신용등급 하향 기업 수치. 자, 등급이 상향된 것은 78개에서 40개로 확 줄었어요. 2년 만에. 자, 2년 만에 하향된 것은 57개에서 70개로 늘어났습니다. 점점 기업들이 망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금융권별 PF 위험 노출액, 은행 51조 5천억, 보험 39조, 증권 26조. 지금 PF 위험, 건설사, 잘못했다는 부도나기 쉬운, 카드 캐피탈 27조, 상호금융, 이거 새마을금고 포함 54조. 진짜 제일 위험한 게 상호금융임을 알 수 있겠죠. 신협, 노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카드 캐피탈도 만만치 않고요. 증권사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솔직히 얘들은 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자, 이제 대기업에서 좀비기업 한번 보자고요. 한계 기업이 151조. 아까 1000조, 2000조 하니까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나갈 돈이 151조씩 이제 펑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3년 내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지 앞가름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세금으로 해준다고요. 대출금액, 구조조정, 기업 분석. 자, 6대 시중은행, 좀비기업 151조 대출해줬고, 상호금융은 13조, 저축은행. 주로 이금융권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요. 만약에 좀비기업 망하게 하면 이금융권 따라서 망할 가능성이 크겠죠. 기업 56조, 우리은행 28조, 하나은행 26조. 지금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금융권이 세죠. 상호금융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한국은행 한계기업 적기 구조조정. 말만 구조조정이지 뭐 뾰족한 수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17%, 대기업 12% 비율입니다. 과감하게 퇴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선 가능한 것은 냉정하게 선별하고. 기업 분석. 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비기업, 다른 말로 한계기업, 한계치에 왔다 있어 한계기업이잖아요. 숙박음식이 59%, 운수가 49%, 부동산이 43%. 정상기업보다 8.2%나 높은 차입금, 한계기업의 증가, 금융시스템 부실 이렇게 전이가 돼요. 한계기업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한계기업 자체가 물론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비율은 너무 높아요. 자, 은행 위기. 은행권은 그렇다면 안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삼각형, 3대 축이 뭔 줄 아세요? 3대 축?
자, 일단 행정입니다. 행정은 작게는 정부만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큰 틀에서는 국회 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행정이 올바르나요 지금? 난리 칭창 엉망진창이잖아요 행정. 그 다음에 삼각형 구도에서 두 번째가 금융입니다. 지금 금융권 편안하신가요? 아니잖아요. 1금융권은 그나마 크게 문제 없는데 2금융권 난리죠. 특히 막 보험 증권사 같은 데는 더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 기업입니다. 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기업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삼각형이. 예전에는 이 행정이라도 올바로 서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했는데 지금은 지금 이 삼각형이 완전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 중심이 없어요 지금. 은행위기 제2금융권 저축 PF 연체율 8% 고정이하 29.7. 와 정말 돈 뜯기는 돈을 고정이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마을 연체가 7% 고정이하 19. 상호금융 4%. 이거 지금 안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체율이 줄었거나 고정이하가 줄어야 하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났어요. 깡통대출. 자, 더 나쁜 거예요. 깡통대출은 무수익 여신이라고 고정이하 여신보다 더 안 좋습니다. 완전 이건 받지도 못하고 그냥 운영 비용만 더 들어가요. 돈만 들어가는 거. 받는 건커녕. 인터넷은행 무수익 여신이 5,326억 증가. 지방은행 무수익 여신 1조 원 돌파. 저축은행 왜 저축은행이 심각하냐? 고정이하도 센데 무수익 여신이 2조 9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돈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차피 당장 부도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만기 때 가서 나하고 친분이 있다 또는 이자 많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3억,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는 5천만 원 1년 후에는 1억 이것밖에 보장 못 받아요. 여러분들하고 친한 그 은행장이 해주겠어요? 절대 못 해줍니다. 이자 탐내려다가 원금 날릴 수 있으니 당장은 아니고 만기 때 1금융권이나 우체국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분산을 하세요. 4천씩. 제가 2금융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2금융권 하세요 마음대로. 이자 센데 대신에 이자 포함해야 하니까 4천씩 쭉 깔아놓으세요. 법인 다른 곳으로. 국책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 76조, 이자잔액 1조. 지금 국책은행이 더 심각해요. 국책은행 지금 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출입은행, 위험자산관리 지금 139조 5천억이나. 산업은행, 태형 PF 대출 1위고. 지금 보면 국책은행들이요,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이번 실적이 좋네 어쩌네. 전체적으로 보세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얘들은 2금융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해요. 단 국책은행이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망해도 늦게 망하겠죠. 자, 이제 예금 보호받지 못하는 돈, 이것도 문제예요. 1454조. 지금 1000조 넘는 게 많지 않나요? 자영업, 중소기업 뭡니까? 예금 보호도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적금, 예금 들어놓은 그 금액이 1454조나 보장 못 받는다고요. 날린다 이 말이죠. 은행 망할 경우 날리는 돈이 1454조. 총 예금 규모가 2,924조인데 그거의 49.7. 대략 50%는 보상받고 50%는 보상 못 받아요. 왜 50%는 받냐? 그 5천만 원 보장 한도. 미보 예금 급증 10년새 762조. 금융 피해 볼 수 있죠. 보호를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상품별로.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 정부, 국회, 은행. 국가별 보호 한도, 한국 5천만 원으로 꼴찌. 자, 1억으로 상향했는데 이거 1년 후 정도 확정된 것도 없어요. 날짜가. 은행별 차등 적용. 은행별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이나 될 것 같아요. 초. 예금 한도 상향이 머니 무브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자가 센 곳으로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왜?
얼마까지 하니까 1억으로 상향하면 이때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여기가 아무래도 망할 확률이 크잖아요. 망하면 돈을 못 줄 가능성이 커요. 국가에서. 자, 이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비상인데 영끌 파산, 신용위험 연체, 자, 소상공인 파산, 자산 폭락, 소비 축소, 건설사 파산, 건설 중단, 부도, 이익금융권 파산, 은행 부도 전염, 한계기업 부도, 적자 대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융위기 발발, 국내 문제 위험. 전체적으로 좀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자꾸 부정적으로 망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은 맞지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자, 다시 말하지만 중국,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했었어요. 상당히 안전한 국가였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요즘 와서 불거진 거죠. 자, 기업 대출, 이 부도, 파산 최소화 좀 했으면 좋겠네요. 국가를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 기업과 금융과 행정이 모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한 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